여러분, 오늘은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1조 달러 기업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7%가 넘게 급등했고 시가총액이 1조 210억 달러까지 올라오면서 글로벌 상장사 순위가 14위에서 12위까지 단숨에 뛰었습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하루 반짝 상승으로 보면 지금 벌어지는 흐름을 제대로 못 봅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다음 이벤트의 시작일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팩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상승으로 삼성전자는 월마트를 넘어섰고 바로 위에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습니다.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즉 시장이 한 번 더 움직이면 글로벌 순위는 또 뒤집힐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건 단순히 순위 경쟁이 아니라 삼성이 다시 글로벌 자산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이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진짜 주목하는 건 오늘 주가가 아니라 3월 19일입니다. 삼성전자가 기업 가치 재고 계획, 즉 밸류업 공시를 낼 가능성이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 주주총회가 3월 18일, 그리고 배당결의 다음 날까지 공시 규정, 시장에서는 3월 19일이 사실상 데드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번 제도는 단순한 공시가 아닙니다. 배당 성향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가치 재고계획 공시가 필요합니다. 즉 삼성 입장에서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이벤트가 된 겁니다. 여기서 흐름이 바뀝니다. 삼성전자는 원래 주주 환원 정책을 3년 단위로 발표해왔습니다. 2018년, 2021년, 2024년, 그리고 시장은 다음 사이클을 2027년으로 예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제도 변화로 이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시가 아니라 삼성의 자본 전략 자체가 바뀌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딜레마도 있습니다. 공시가 약하면 형식적인 밸류업 비판이 나오고 공시가 강하면 이행 부담이 폭발합니다. 특히 삼성처럼 글로벌 투자 비중이 큰 기업은 목표를 못 지키는 순간 신뢰가 무너지고 그게 바로 주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삼성이 약식 공시를 하더라도 핵심 방향성을 담은 중간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움직이면 다른 기업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시총 비중 자체가 다릅니다. 삼성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면 시장 전체 참여 비중이 70%에서 8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삼성 하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증시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봐야 할 구간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이는 건 항상 두 가지입니다. 실적 그리고 자본 정책. 지금은 두 번째입니다. HBM, AI 반도체, 파운드리. 이건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질문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삼성이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가 아니라 삼성이 그 돈을 주주들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이게 핵심이 된 겁니다. 글로벌 시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 기업들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시장이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배당, 자사주, 투자 이 세 가지가 명확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삼성도 지금 그 시험대에 올라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상승의 배경에는 외국인 자금 흐름이 있습니다. 시총 1조 달러라는 숫자는 상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글로벌 펀드 기준에서 비중 확대 가능한 체급이 되는 선입니다. 즉, 밸류업 공시가 명확하게 나오면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연기금, 글로벌 자산운용사 자금이 재유입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배당 확대. 두 번째, 자사주 매입. 세 번째, 주주 환원 정책 앞당김. 이 중 하나만 나와도 주가는 반응합니다. 두 개 이상 나오면 흐름이 바뀝니다. 세 개가 동시에 나오면 사이클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을 뉴스 반응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삼성이 기술 기업에서 자본 전략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면 주가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변동성 종목에서 자산 종목으로 바뀝니다. 주식은 항상 오늘 뉴스가 아니라 다음 뉴스를 보고 움직입니다. 지금 시장은 오늘 오른 이유를 보는 게 아니라 다음에 삼성은 무엇을 발표할까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 하나가 삼성전자의 다음 1년, 아니 그 다음 사이클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AI 반도체가 만들어낼 다음 버블의 중심,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국내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AI라는 단어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챗 GTP가 등장한 지 2년,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1년 반 만에 700% 상승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무대는 해외가 아니라 국내 증시 코스피이죠. 최근 공개된 삼성전자의 차세대 HBM,
개발 로드맵, 그리고 AI 서버용 메모리 생산 확대 계획. 사실 반도체 신제품 발표는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흐름이 중요하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은 연산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 속도다. 즉 AI가 발전할수록 가장 많이 팔리는 건 GPU가 아니라 메모리라는 건데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메모리가 없으면 속도는 멈춰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이야기가 아닌데요. AI는 이제 텍스트로만 배우는 시대를 넘어서 영상,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팩토리까지 물리적 세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업의 공통점은 엄청난 데이터 처리량이죠. 삼성전자는 단순한 스마트폰 회사가 아닙니다. HBM, DDR5, 차세대 낸드, AI 서버용 메모리 점유율 확대, 특히 AI 반도체용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와 경쟁 구도가 코스피의 핵심 스토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왜 지금이냐? 경제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세상이 바뀐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애플의 주가는 바로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유가 급등, 금리 인상, 거시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상승은 언제였습니까? 2015년 저금리, 유동성 확대, 돈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던 시점, 기술, 유동성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버블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비슷한데요. 금리는 정점 논란 이후 하락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유가도 안정세입니다. 유동성 확대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AI 산업이 폭발하려면 결국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기업,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AI 사업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AI는 데이터를 먹습니다. 데이터는 서버에서 돌아갑니다. 서버는 메모리를 씁니다. 결국 돈은 반도체 기업으로 모입니다. 미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있고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두뇌라면 삼성전자는 피와 같은 존재인데요. AI 서버 한 대가 늘어날 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기업. 자, 여기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삼성전자는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메모리 업황 회복 기대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AI 서버 증설, HBM 수요 폭증, 실질적 레벨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 이게 2차 사이클입니다. 노동력 부족, 자동화 확대, 스마트 팩토리 전환, 모든 산업이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단에는 항상 메모리가 깔려 있습니다. AI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결국 반도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AI 시대의 필수제, 그건 GPU만이 아닙니다. 메모리입니다. 지금 이 시장은 2008년 아이폰 이전 스마트폰 시장과 비슷한데요. 다들 AI 대단하다. 하지만 정작 국내 핵심 인프라 기업의 장기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삼성전자는 단순 가전회사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인프라 기업입니다. 그럼 질문하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보면 되냐? 아닙니다. 진짜 수익은 메인 인프라 그리고 숨은 수혜주에서 나옵니다. 이미 대형주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우상향은 하지만 단기 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소부장, 패키징, 테스트, 장비 분야에서 조용히 기술력을 쌓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삼성전자 주가보다 먼저 이 회사들 차트를 봅니다. 이미 일부 종목은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있고 거래량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개미들은 대기업에 눈길이 몰려 있어 아직 사람들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겁니다. 나중에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그때 수혜주들은 이미 몇백씩 올라 있고 개인들은 꼭대기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대장주가 아니라 대장주를 먹여 살리는 회사가 진짜 돈이 되는 종목이라고. 그리고 이번 AI 반도체 사이클에서도 그 역할을 하는 회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피지컬 AI, 로봇,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연결된 기업, 국내 대형 반도체주들이 커질수록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회사. 지금 이 시점에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뭔데?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회수가 몰리면서 소위 말하는 개미들이 꼬이기 시작할 거고, 이는 필연적으로 시세의 일시적 왜곡을 불러옵니다. 그렇게 되면 귀신 같은 기관들이나 세력들이 낌새를 채고 가격을 흔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입하기도 전에 차트가 망가질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책임에 있습니다.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주식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꾸준히 차트를 보며 지켜본 AI 반도체 관련 수혜주의 정보를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보이시죠? 이 번호로 수혜라고 보내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달아주시면 구독자인지 확인 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분 정도의 시간 투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소중한 자료라 생각하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찬혁이었습니다.